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끝났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6월은 공모주 투자로서는 비수기였지만 이제 7월부터는 좀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7월에 청약하는 종목들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공모 종목들의 상장일 패턴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의 생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크래프톤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크래프톤이 어제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크래프톤은 7월 청약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도 SD바이오 센서처럼 공모가를 수정해서 8월 중에 다시 청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실적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공모가로 다시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이제 7월은 안녕이고요. 남은 종목들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는 오비고 단독 청약합니다. 7월 1일과 2일이고요. 오비고는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으므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6월에서 7월로 청약을 연기했던 SD 바이오 센서가 역시 단독 청약합니다. 8일과 9일인데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SD 바이오 센서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7월 셋째 주는 크래프톤이 청약 연기되면서 큐라클이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13일과 14일이고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7월 넷째 주에는 무려 5종목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주에 청약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맥스트는 특이하게 7월 16일 금요일과 19일 월요일 이렇게 청약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리고 넷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3개 종목이 중복해서 청약합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에브리봇, 플래티어이고요. 그리고 21일 수요일과 22일 목요일에 딥노이드가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청약하는 종목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종목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KB증권도 이제 청약 수수료를 1,500원 받겠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배정되지 않으면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보다 500원 적게 받으면서 나름 그래도 양심적으로 보이려고 예를 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받는 시행 시기가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왜 이때로 정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7월 마지막 주에 카카오뱅크가 청약을 하리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메인 주관사가 KB증권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카카오뱅크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첫 수수료를 받으려고 시행 시기를 7월 23일로 정한 것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여하튼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 증권신고서를 낸다고 하니 증권신고서가 올라오면 빠르게 워밍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씩 청약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7월 1주차는 오비고가 청약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는 종목이고요. 청약 일정은 7월 1일과 2일, 그리고 환불일은 그 다음 주인 6일 화요일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오비고의 희망상당 공모가는 14,300원입니다. 모집 수량은 약 211만 주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55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316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코스닥 중형급 공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비고는 차량용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안에 탑재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인 웹브라우저나 앱스토어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오비고는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이 50%를 넘어가므로 이 부분이 상당한 단점으로 부각될 것 같고요. 특히 기존 주주분들께서도 매우 많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 2주차에는 SD바이오 센서가 단독으로 청약을 하는데요. 이 종목은 6월만 하더라도 미운 올이었는데 지금은 백조가 되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수정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SD 바이오 센서도 청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코스피로 상장하고요. 7월 8일과 9일에 청약을 합니다. 환불일은 그 다음 주인 13일 화요일이고요. 메인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서브 주관사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담당합니다. SD바이오 센서의 희망상당 공모가는 52,000원이고요. 모집 수량은 총 1,244만 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311만 주를 배정을 하고요. 이 기준으로 모집하는 금액은 6,470억 원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종합 진단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탠더드 Q라는 체외 진단 키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SD바이오 센서에게 선물을 해주었고요. 진단 기업 중 국내 1위 기업입니다. SD바이오 센서의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은 31.4%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21.6%인데요. 기존 주주 주식수가 공모 주주보다 약 2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7월 3주차입니다. 두 종목이 청약하는데요. 큐라클과 맥스트입니다. 둘 다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하고요. 큐라클은 7월 13일 화요일과 14일 수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16일 금요일에 환불됩니다. 메인 주관사는 삼성증권, 서브 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입니다. 맥스트는 7월 16일 금요일과 19일 월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큐라클의 희망상당 금액은 25,000원입니다. 모집 수량은 약 213만 주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53만 주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533억 원이 되는데요. 코스닥 중형급입니다. 맥스트의 희망상당 공모가는 13,000원이고요. 딱 100만 주를 모집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130억 원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소형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큐라클은 바이오 종목인데요. 사업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혈관 내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차단제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9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기술 성장 특례 종목으로 상장하는 기업 중에 역대 네 번째로 AA 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워밍업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맥스트는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AR 기술만 갈고 닦고 있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워밍업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의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은 40.9%입니다. 좀 많은 편인데요. 기존 주주 비중도 25% 됩니다. 그래도 종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맥스트는 유통물량 비중이 32.3%에 기존 주주 비중은 22.8%입니다. 유통물량 수준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 4주차는 4종목이 청약을 합니다. 4종목 모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게 되고요. 브레인즈 컴퍼니, 에브리봇, 플래티어는 7월 19일 월요일과 20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브레인즈 컴퍼니의 주관사는 키움증권, 에브리봇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플래티어의 주관사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의 청약이 끝나면 21일과 22일에 딥노이드가 청약을 합니다. 주관사는 KB증권 단독이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에브리봇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강점인 회사이고요.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플래티어는 현대, 롯데 등의 대기업이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는 올 초에 상장했던 뷰노와 비슷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료 현장에서 질병의 진단을 보조해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8개 종목 모두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증권 신고서가 접수되는 종목들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관사 정리해 볼까요? NH투자증권은 오비고와 에브리봇, 그리고 SD바이오 센서를 메인으로 주관하고요. 큐라크를 서브로 주관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D바이오 센서를 서브로 주관하고요. 삼성증권은 큐라크를 메인으로 주관하고 SD바이오 센서를 서브로 주관하게 됩니다. KB증권은 플래티어, 딥노이드를 메인으로 주관하고요. 카카오뱅크가 7월에 청약을 하게 되면 역시 메인 주관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SD바이오 센서를 서브로 주관하고요. 하나금융투자는 맥스트를 메인으로 주관하고 플래티어를 서브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은 브레인즈 컴퍼니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증권사 순위를 매겨보자면 1순위로는 KB증권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래티어, 딥노이드,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메인으로 주관하면서 서브로는 SD바이오 센서를 주관하게 되므로 1순위로 꼽았고요. 2순위로는 NH투자증권입니다. SD바이오 센서, 오비고, 에브리봇을 메인으로 주관하고요. 큐라크를 서브로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삼성증권인데요. 큐라크를 메인으로 주관하고 SD바이오 센서를 서브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종목인 컨디션을 만드는 기업 HK이노엔도 심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1주차에 청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공모 종목들의 상장일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모 종목 중에 따상을 간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6월에는 한 종목도 없었고요. 5월에 두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 SNC와 ADM 코리아였습니다. 두 종목은 소형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삼성 SNC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611억 원, ADM 코리아는 8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6월 기대 종목이었던 LB루셈은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약 4,000원을 높여서 시초가를 만든 이후에 조금 더 주가를 띄웠다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종가는 공모가 근처 가격으로 내려온 15,200원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노뎁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22,200원이었습니다. 역시 4,000원 정도 높여서 시초가를 만들었고 조금 더 주가를 띄우더니 그 이후로는 계속 계단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공모가까지 내려오면서 상장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두 종목을 미루어 보면 시초가를 약간 띄워서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를 더 올린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청약 종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시초가를 띄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초가가 조금 뜨면서 시작이 되면 매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월의 기대 종목이었던 샘CNS는 당시 그 전주에 상장을 했던 HPO와 CNC 인터내셔널로 인해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6,4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흐름이 어제 상장했던 아모센스에게도 나왔는데요. 아모센스는 저는 청약을 건너뛸 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청약 흥행이 실패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약간 낮게 시작했는데 또 대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상한가도 풀리면서 또 대거 물량을 좀 털어냈고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요. 물론 샘CNS와 아모센스는 기업이 가진 본질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종목이지만 시초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단타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목의 가능성을 믿고 청약을 하셨는데 시초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상황을 주시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거래소에서 크래프톤에게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기를 요구를 했으므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모가로 다시 청약하기를 바라보고요. 아울러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7월에는 6월보다 좀 더 나은 한 달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